누가 보더라도 이제 박 씨는 범인인 거죠. 야, 근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미제 사건으로 지금 소개가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경남 부녀자 실종 미스터리 말씀해 주시죠. 2006년 6월인데요. 40대 보험 설계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사흘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실종 신고를 받고 이제 추적에 들어가는데요. 그로부터 또 나흘 뒤에 김 씨의 차량이 경남 밀양의 한 농로에서 발견이 돼요. 차량은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번호판까지 없어진 상태였다고 그래요. 김 씨의 흔적이 아무 곳에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때부터 추적을 해보니까 김 씨가 실종 당시에 이 덤프트럭 기사인 박모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박 씨는 김 씨의 오래된 그 보험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무렵에 같이 덤프트럭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서로 좀 의기투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라지던 그날은 이게 보험 설계사 김 씨가 4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박 씨를 만나러 가던 날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일단 박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박 씨가 나는 그날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 그날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자리에 김 씨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박 씨한테 그 밖에 다른 수상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날 박 씨를 귀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수사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니까 이 박 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나요. 약속 당일날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박 씨하고 김 씨하고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돼 있더라고요. 거짓말이네, 완전 거짓말이네. 네. 실종자 김 씨의 차량이 버려진 곳 있잖아요. 그 주변 CCTV를 살펴봤더니 거기에서도 박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잖아요. 경찰의 수사도 조금씩 좁혀 들어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박 씨가 사라져요. 6개월 뒤에 시민의 신고로 박 씨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변장도 하고 있었고 가면까지 쓰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박 씨는 범인인 거죠. 야, 근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미제 사건으로 지금 소개가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경찰은 당장 이제 실마리가 다 풀렸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박 씨를 조사하다 보니까 박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성이 더 많았던 거예요, 실종자가. 알고 봤더니 네 명이 더 있었어요. 실종됐다는 그 4명의 여성들도 살펴보니까 다 부산 경남 지역에 살고 있고 40대 정도고 또 박 씨와 그동안 좀 가까웠었고 똑같이 덤프트럭 사업을 하자면서 서로 이 얘기가 한참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찾아서 만나러 간 날 다 실종이 된 겁니다. 경찰은 야, 이 사람이 이거 연쇄 살인범인가 보다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안 나와요. 당연히 시체도 없고 혈흔도 안 나오고 그 밖에 다른 유류품도 없고 야, 게다가 박 씨는 끝까지 나는 그런 적 없다. 김 씨 여성이 차에다가 열쇠를 꽂아놓고 갑자기 어디로 갔다.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 겁이 나가지고 차를 몰래 숨겼을 뿐이다. 도망쳐서 내가 의심받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난 정말 결백하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 여성의 그 차량 번호판을 훼손했다는 사실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차량 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박 씨를 기소합니다. 재판부는 2007년 5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경남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나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사라졌잖아요. 이건 네.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공범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찰도 처음부터 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박 씨 주변에는 박 씨와 가까웠던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으로 볼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쇄살인범은 단독 범인인 경우도 많다고. 그럼 독이야지. 아니, 근데 물론 무조건 증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찰들도 정말 좀 답답하고 진짜 너무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박 씨 진술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거짓말로 나왔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판사가 이제 그 사실을 다 받아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박 씨가 범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물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혐의가 입증된 그 범행에 대해서만 최고 형량을 때려버립니다. 그것만 적용을 해서 번호판 훼손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과태료 혹은 벌금입니다.
근데 실형이 2년이 나왔다는 것은 번호판 훼손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에 2년을 한 거네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가 있고 또 경미한 범죄가 하나 있는데 중대한 범죄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미한 범죄로 최대치를 선고를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2년이 나온 예. 거구나.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도 자기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되면 그걸 해서 얻는 건 뭐예요? 보통 이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대지를 했는데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경우에 어느 쪽 진술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때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용의자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 실종자 5분 가족들은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네요.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도 재수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가 없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재수사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제 사건 처리팀에서 수사 재개 여부를 면밀하게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처벌을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을 보고 법꾸라지라고 하죠. 지금은 법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아서 꼭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예.